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추천해주신 845분께 감사드리면서, 그래요, 뭐 지금까지는 뭐 거의 추천들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숫자가 거의 비슷하지? 약 한 100명 정도가 안 하고 버티고 있구나. 그래, 980명 중에서 874명, 100명은 오늘 밤 녹색 설사할지어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전 했어요. 네, 알았어. 한 사람은 괜찮어. 추천한 양반들은. 예, 그 다음번에 그 사랑하는 사람과 더 잘 될지어다. 후원해주신 여러분들 간이 감사합니다. 목이 월요일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예, 월요일 오전이라서. 동생이 맞아, 저 2대8 나오면 안 된다. 2대8이 안 되니까 쑥대밭같이 됐어.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어저께 머리 깎았어요. 나도 머리를 기르고 싶지. 근데 내 머리를 이제 도저히 못 기르겠어. 더워가지고. 그리고 막 이제 이 머리를 이게 길어지는 과정을 가장 모자 같은 거나 무슨 이렇게 두건을 쓰고 버티면 모르겠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는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가지고 올여름은 내가 더 짧게 잘라달라 그랬더니, 내가 이제 어저께 우리 동생한테 갖고 머리를 확 스포츠로 밀어버려 막 그랬어. 그때 우리 동생이 안 된대. 지금도 이발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소리 들으면서 어디서 더 자르냐고. 그래서 간신히 이만큼만 자르고 돌아왔어요. 예, 머리 길면 지저분해. 그리고 내가 여기 이렇게 그 머리 가운데가 탈모가 있어. 이게 이제 막 뭐라 그러냐, 신경성 탈모. 그리고 이게 여기 이 속이 허해. 그래서 머리 길면 내가 또 머리가 기르면 이걸 또 묶어야 되잖아. 내가 또 꽉 묶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탈모가 해결이 안 돼. 그냥 이대로 가려고. 예. 물론 나의 모습을 보고 지금도 당황하고 있는 당신이 보여. 틀림없이 역캠이라고 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역캠을 보면 미녀들이 있다고 했는데, 들어왔는데 너무 놀라갖고 지금 채팅도 못하고 막 전화기 집어던지고 막 그러고 있지? 미안해. 이게 아프리카가 주민등록법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주민등록 뒷번호가 2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역캠으로 분류가 되는데, 나도 가끔 그래,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이 세상에 인류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 남자, 여자, 아줌마.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라디오도 남자, 여자, 아줌마 이렇게 구분하면 참 될 텐데, 좀 미안하게 됐어. 남자, 여자, 열외 뭐 이런 거. 그냥 당황하지 말고 다음 칸으로 가.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이 2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2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짧고 강렬하게. 내가 지난주에 이제 뭔가 딱 낌새를 찼어. 뭔가 이렇게 좀 이번 주부터 공안몰이를 할 것 같다. 한마디로 빨갱이 사냥이 시작될 것 같다. 빨갱이를 하도 설쳐대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주에 주말 내내 준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안 보여? 이 빨갱이 놀이를 막 하려고 그러던 애들이 싹 사라졌어. 아이씨, 그래갖고 내가 준비한 건 오늘 다 못할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얘네가 몇 가지를 준비한 것 같아요. 얘네가 지금 몇 가지를 준비를 했었던 거는 같아. 여기서 얘네가 누군지는 비밀이다. 첫째는 지금 이제 북한군이 귀순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청와대 외곽 경비부대에서 실탄 사라져. 그 뉴스 봤어요? 청와대 외곽 경비부대에서 실탄이 5발이 사라진 거야. 389경 권총에 6발인가? 근데 실탄 4발에 공포탄 1발. 야, 이거 실탄 4발.
와, 뭔가 생각나고 막 그러잖아. 4월 중순에. 2달 전에. 2달 전에 그랬대, 2달 전에. 근데 이게 왜 오늘 나왔을까, 뉴스로? 아니, 청와대 경비부대에서 실탄 4발에 공포탄 1발까지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졌으면,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야. 그런데 그게 4월 중순에 뉴스에도 안 나왔어. 2달 전, 4월 중순. 뉴스 잘 봐봐. 근데 그 실탄이 어디서 발견됐냐? 소원 수리함에서. 그 사라진 실탄 4발이 그럼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됐냐? 그게 아니라 그날 저녁, 사라졌다는 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팀이 한 부대가 경비를 섰어.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교대하고 간 거야. 다음 팀이 경비를 서다가 발견한 거야. 실탄이 사라졌다! 그 전 팀을 불렀더니 걔는 모른 거야. 그러다가 그게 이제 뒤집어졌겠지. 바로 그날 저녁에 소원 수리함에서 실탄이 발견됐대요. 해프닝이죠. 예. 그러나, 네네. 그러나 이 소원 수리함에서 발견됐다는 건 되게 의미심장한 거야. 누군가 이제 이 그 학대당하는 그 저기 부하 군인이 앙심을 품고 그랬을 수도 있다는, 뭔가 이렇게 내가 이건 일종의 시위성이죠. 너네 봤지 이런 거. 뭔가 이제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굉장히 심각한 뉴스인데, 대통령을 경호하는 외곽부대에서 실탄이 4발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게 2달 만에 뉴스가 나왔다는 거. 나는 그게 더 충격이야. 아니, 청와대 경호실, 청와대를 경호하는 외곽부대에서 실탄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게 어떻게 2달 동안이나 뉴스가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그 2달 동안 범인을 잡았다. 가령 오늘 나온 뉴스가 뭐 범인을 잡았다 그런 뉴스면 또 이해가 돼. 지금 범인 잡았다는 뉴스도 없지. 그지? 그냥 실탄 4발 사라져라고 나왔어. 근데 실탄 4발 사라져, 그 말은 뭐냐면 마치 지금 사라진 것처럼, 마치 어제 오늘 사라진 것처럼 보도를 했단 말이야. 2달 전 뉴스야, 2달 전 뉴스. 이거 뭐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왜 지난 주말에 막 빨갱이 간첩 얘기를 하는 애들이 대폭 늘었을까? 그 생각보다 오늘이 6월 15일이야. 오늘이 6월 15일. 6.15 15주년 되는 날. 6.15 선언 15주년 되는 날이라서, 그래서 이제 빨갱이 사냥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랬는데 이제 빨갱이 사냥을 막 해가지고, 김대중, 김정일의,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상회담을 막 비하하고, 막 그러려고 애들이 준비를 했는 모양인데, 내가 준비한 메뉴가 많다 그랬잖아. 그래서 애들이 포기했나봐. 내가 할 말 많은데. 왜 그랬어? 계속 하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15주년 기념일이에요, 오늘이. 김대중, 김정일이 만났다고, 이 빨갱이라고 이제 막 욕하고 싶었을 텐데, 김정일을 만난 또 한 사람이 있잖아. 알지?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으로서 만났는데, 정상도 아님시롱 가가지고 만난, 있잖아. 그지? 자, 이제 나온다. 또 이제 핵대중?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자, 김정일이랑 만나가지고 뭔 얘기했는지 아직까지 비밀이잖아. 아직까지 비밀인데, 그 아직까지 비밀이면서 거기다가 그 뻑하면 국민들더러 종북 세력 북한을 따른다라고 막 지랄 연병을 하고 싶은데, 근데 말 못하잖아. 왜? 김정일하고의 약속이라고. 그 저기 단일기 흔들으라고 막 태극기 흔들지 말라고 막 소리 질렀던, 누군지 알지? 내가 이제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혹시 또 빨갱이 몰이가 시작되면 그때 자세하게 우리가 까도록 하고, 자, 이제 오늘은 일단, 네네. 내가 준비했던 이 새끼들이 진짜, 바람 빼고 있어. 자,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이제 6.15 이 15주년 기념일인데, 맨 마지막 부분에 다루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일단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어저께 동대문에 떴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동대문에 떴는데, 그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의 인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경호에 진땀 뺐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 진짜예요?
나 지금 이제 그 동대문 상가 쪽에 계신 분들한테 빨리 연락 좀 해봐. 그 대통령의 인기가 막 너무 높아가지고 막 경호에 진땀 뺐다. 그런 뉴스를 이렇게 청와대에서 뿌렸더라고. 인기 때문이야? 진짜?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응. 경호 때문에 진땀은 뺐겠지. 경호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인데. 거기 갔다 뭐 맞아, 어떻게 해. 근데 이제 경호에 진땀 빼놓고 이제 인기 때문이라고. 뻥치는 거지? 또 구라 아니야. 니는 입말려면 구라잖아. 물론 우리가 이제 이참에서 이제 시간만 많다면 참 청와대 구라의 역사 한번 참 살펴보면 좋은데, 이명박 때부터. 자, 일단 기사 잠깐 볼게요. 예. 정말로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몰려드는, 예. 그 몰려드는 인파에 경호하기 힘들었다는 청와대. 황당한 청와대란 얘기죠. 박 대통령 인기에 경호원 땀 뻘뻘. 메르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심기 경호에 올인.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대문 상가를 방문한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박 대통령의 인기가 대단히 높다고 장황하게 강조, 빈축을 자처했다. 장황하게 강조했다가 빈축 썼다는 얘기구나. 정부의 메르스 초동 대응 실패로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박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박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치중하는 양상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의 동대문 상가 방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방문한 밀리오레는 주말을 맞아 쇼핑에 나선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놀라며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들었고, 진짜 박근혜 대통령 맞아? 대박! 대통령 파이팅 힘내세요 등을 외치며 몰려드는 탓에 근접 경호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경호에 애를 먹기도 라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시민들은 대통령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거나 응원을 해주었으며, 많은 시민들은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는 대통령을 직접 보기 위해 기다렸다며, 시민들은 연신 휴대전화 셔터를 눌러대며 촬영을 했고, 아이들과 함께 온 엄마 아빠들도 아이들에게 대통령을 보여주기 위해 안거나 목마를 태우기도 함. 사진 촬영에 성공한 사람들은 기뻐하기도 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인들은 더운데 우리들을 도와주시려고 일요일인데도 나와주셨네요. 대통령 최고. 다른 바쁜 일도 많으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없어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대통령님이 잘 해결해 주시길 기도한다고 말했다며, 매출 급감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상인들이 한 목소리로 박 대통령을 연호한 것처럼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대통령은 1층에서 지하 1층 다시 1층으로 이동하며 20여 개 상점을 들러 상인 및 쇼핑객들과 대화를 나누느라 당초 예상된 방문 시간이 길어졌다며, 대통령은 동대문 상점가에서 원피스 2벌, 머리끈 2개, 머리핀 1개를 구입하고, 머리끈을 어디다 쓰려고 상인으로부터 네잎 클로버 브로치를 선물 받았고, 쇼핑객 중 말레이시아 몽골 중국인들도 몰려들어 대통령에게 말을 걸며 사진 요청을 하기도 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관광객 3명은 사진 촬영 이후 한국 대통령과 사진 찍기에 놀랍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고 외국인들 역시 환호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건물을 나온 김에 도로 맞은편에 운집해 있던 시민들에게 일제히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사진을 찍고 일부는 환호와 함께 손을 흔들기도 했다며, 이를 본 대통령이 차에 바로 타지 않고 길을 건너 기다리던 시민들과 반갑게 악수했다. 길을 건너면서 2층 카페에 있던 젊은 여성이 손을 흔들자 잠깐 발길을 멈추고 웃는 얼굴로 일일이 손을 흔들어 주셨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청와대 주장과는 달리 한국갤럽 등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큰 서울 등 수도권과 상인계층에게 지지율 폭락 양상이 뚜렷하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박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에 부정 57, 긍정 31에서 부정 64, 긍정 28로
크게 악화됐고, 인천, 경기도 전주에 부정 56, 긍정 33에서 부정 59, 긍정 30으로 악화됐다. 박 대통령이 방문한 상가의 상인들을 포함한 자영업자 역시 전주에 부정 50, 긍정 42에서 부정 56, 긍정 35로 박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이번 주 기간 모든 방역 역량을 총력 투입하여 메르스 확산세를 잡겠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해달라고 지시했으나 메르스는 도리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최경환 총리 대행조차 14일 메르스 쇼크가 여름철 성수기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토로할 정도로 악화일로다. 이런 와중에도 청와대는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전념하는 모양새여서 국민 억장은 더욱 무너지고 있다. 그 청와대에서요, 그 동대문 운동장 간 거 영상도 보여줬어요? 응? 아니 대통령이 동대문 깜짝 방문한 거 그거 막 이렇게 영상도 보여줬어요?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런 거? 저기 막 진짜로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그랬어? 환호는 없음. 아니 그 영상 있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환호하고 막 대통령을 보여주고 싶어서 막 그랬다면. 난 영상을 못 봤어. 어디 영상이야? 환호는 없었어? 예. 보나마나 아니 뭐 환호했을 수도 있지. 옛날에도 박근혜가 그 후보 시절에 막 가는 곳곳마다 환호했다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팀이 움직였잖아. 옛날에 그 후보 시절에 가는 곳마다 막 그 여러와 같은 환호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 팀별로 어떤 아줌마들이 이렇게 때로 몰려다닌 거, 그걸 또 누가 증거 사진을 찾아가지고 또 올리고 그랬었잖아. 난 그래서 좀 저기 영상 있으면 한번 보고 싶었지. 그거 보고 싶었는데, 근데 이번에 동대문에 가서 그렇게 환호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장을 돌 때마다 어떤 패턴이 있어. 박근혜가 이제 그런 도매시장이나 시장을 돌 때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 대통령 지지율이 심각하게 떨어졌을 때, 자기네들이 볼 때, 이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졌다. 그럴 때 꼭 시장을 가. 꼭 시장을 가서, 그 다음에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개뻥 조사를 핀단 말이야. 개뻥 조사로 이렇게 또,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시장에 간 거랑, 뭐 지지율 33%다, 이런 뉴스가 동시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박근혜 지지율 33%라는 게 말이 안 돼. 지금 주변 사람 10명 붙들고 물어봐봐. 그럼 10명 중에 3, 4명이 박근혜 잘한다 그래? 지금 내 주변에는 박근혜 100명한테 물어보면 2명 정도가 잘한다고 그러지, 98명이 나한테 그런 거 물어봤다고 막 화낼 기세야. 근데 무슨 33%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완전히 떨어진 거야. 완전히 떨어져서 지금 이제 박근혜 지지율이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좋은 거지. 그나마 그것도 대구 경북도 엄청 떨어졌어요. 예. 대구 경북 지지율도 지금 엄청 떨어졌어. 원래 거기가 8, 90%가 박근혜 지지했었잖아. 근데 지금 대구 경북도 40%대? 50% 간신히 남거나 40%대 나와. 그러니까 거의 지지율 절반으로 떨어졌다. 대구 경북에서. 그 나머지 지역은, 예. 나머지 지역은 더 막 떨어졌어요. 예. 대구 경북에서 박근혜 지지율 8, 90% 나왔었어. 물론 후보 시절에. 후보 시절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절반 정도가 떨어졌어요. 예. 대구 경북이 왜 그랬냐 하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대구 경북의 경제가 살아날 거다. 왜냐면 대구 경북 사람들의 심리가 뭐가 있었냐. 옛날에 대구 경북 출신의 대통령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였잖아.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대구 경북이 아주 호황을 누렸거든. 전국에서 제일 잘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그 당시에 호황을 다시 누릴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만 되면 대구 경북 경제 살아난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도 나아지는 게 없잖아.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나아지는 게 없어. 그래갖고 지금 대구 경북에서도
박근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진 거야. 그래서 구미 쪽만 제외하고는 거의 분위기가 지금 뭐 박근혜에 대해서 대놓고 칭찬한 사람은 없는 분위기다. 예. 그런 지금 분위기죠. 네. 아, 전두환이 경남이었나? 근데 전두환 노태우도요, 대구 경북 세력이라 그랬어. 대구 경북 세력이라 그랬지? 예. 그러니까는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구 경북이 엄청 많은 지원을 받았고, 지금도 국가의 건설 예산이나 이런 거 제일 많이 가져가는 데가 경북이야. 대구 경북. 대구 경북 뭐 포항 일대 이런 데가 제일 많이 가져가요. 전두환이가 대구 무슨 공고 출신인가? 하여튼 거기 대구 출신이야. 고향은 뭐 합천인가 그런데, 예. 고향은 합천인가 그런데 대구가 세력 기반이야. 그래서 그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를 TK 세력이라 그랬어. 그러다가 김영삼이 대통령 되니까 PK 세력이 떴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 쪽 사람들이 우리는 김영삼이랑 같이 우리도 부산도 발전해보자 이랬는데 잘 안 됐지. 갑자기 뜰 때 갑자기 성장하던 그때를 놓쳤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을 바꾼다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치, 이명박이 대구 경북이었는데 포항도 경북이야. 포항도 경북인데 대구 경북에 물론 이명박 때는 돈 엄청 갔죠. 이명박 때 이명박 형이 가져간 돈이 몇 조 원 돼. 이명박 형이 인구 50만짜리 포항에다가 몇 조 원을 쏟아부었어. 그런데 그 몇 조 원이 다 건설 예산인 거지. 내가 뭐라 했어? 건설 예산은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예산이다, 아니다. 이게 건설 예산 막 따왔다라고 되게 자랑하는데요. 실제로 이 건설 예산은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예산이 아니야.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 건설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건설을 하면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났어. 왜냐하면 이제 건설을 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거든. 그것도 이렇게 저급 일자리, 그러니까는 임시 일자리지. 그러니까 정규직이나 이런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왜 건설을 하면 경제가 살아났냐? 이 경제가 위축되는 이유는 뭐냐면 소비가 위축되는 거거든. 소비가 위축돼서 경제가 위축되는데 건설을 하게 되면 가장 말단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날 노가다 뛰는 사람, 한마디로 쉬운 말로 노가다 일자리가 확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노가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 노가다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소비가 불가능했던 사람들이야. 소비가 불가능했던 사람들이 일당을 받고 그걸 소비하기 때문에 건설을 하면 경제가 살아났던 건 노가다 때문이었던 거예요. 노가다라고 해서 왜 막노동, 일용직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 일당을 받아 소비함으로써 경제가 살아나는 바탕이 됐던 거야. 그런데 요즘은 건설하면 뭘로 해? 주로 기계로 하잖아. 옛날에는 건설을 하면 층층이 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벽돌 지어 나르고 일일이 손으로 벽돌 마감하고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건설을 하게 되면 다 조립식인 거야. 철제 빔 세우고, 그렇잖아요. 철제 빔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립식으로 들이붓고 막 이래. 그래갖고 건설을 해봤자 그 기간도 되게 짧아지고 대기업의 건설 공법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일자리가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요즘에 아파트를 때려짓고 그래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 때문이야? 건설의 기계화. 조립식 건물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짜맞춤 건축 공법이 나타나면서 실제로 일용 노무자의 수요가 줄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가 안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 돈이 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면 전액 써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비가 확 살아났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가 워낙 건설을 해봤자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근데 계속해서 건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리고 경제가 산다, 이런 뻥을 계속 쳐요. 그러면서 계속 건설 예산을 늘려. 이유가 뭐야? 건설 예산의 상당 부분이 커미션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건설을 한다, 그러면 그 건설에 대해서 지자체나 국가가 건설을 하면
그 대기업이 수주를 해. 지네는 커미션만 먹고 하청업체에 줘버려. 그럼 하청업체는 또 커미션 먹고 삼청을 줘버려. 그러면 삼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자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건설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재를 빼돌리고 그런 비리가 생겨서 부실건설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거기서 만들어진 커미션들이 뭉터기로 부정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 예산을 늘리는 그 정치인은 좋은 정치인이 아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럼 좋은 정치인의 기준은 뭐냐? 복지 예산을 얼마나 늘리는가? 교육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예산, 의료와 교육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그런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이다. 자, 말 조심하시고요. 예. 자, 일단 이제 한 가지 궁금했던 이야기. 정말로 동대문 상가의 밀리오레 상인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방문으로 그 밀리오레 막 이렇게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예. 밀리오레 상인들의 반응이 매우 궁금해요. 예. 대통령이 그 밀리오레 가가지고 그렇게 막 휘저어 주셔가지고 장사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예. 그래서 막 그 동대문 상인들이 매우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 대통령한테 고맙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셨다는 밀리오레 상인들 누구신지 막 궁금하네.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메르스 환자 더 늘진 않았고요. 오늘 아침 상황이죠. 예. 오늘 아침 상황, 150명 확진 환자죠. 현재 메르스 환자 150명, 그리고 사망자가 2명이 더 늘어서 현재 사망 16명. 그죠? 예. 메르스 확진 환자는 150이고, 사망자가 16명. 그래서 그러니까 치사율이 다시 10%를 넘어섰다. 그리고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이 4,856명. 5,000명 가까운 숫자가 지금 격리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2주가 지나면 상황이 완료될 거라며.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지난주가 고비라며. 지난주가 고비고, 이렇게 줄어들 거라며. 근데 왜 계속 늘어나? 그런데다가, 어제, 그러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와가지고 메르스에 대한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때 정부에서 비공개로 했던 내용이 WHO 공개 이후에 발표된 게 있어. 뭐냐? 삼성의료원에서 두 번째 의사, 이제 35번 환자 말고 137번 환자. 137번 환자면 이미 엊그저께 환자였다는 얘기잖아. 그죠? 꼭 내가 그 숫자가 좀 불명확한데 147번이야, 137번이야. 누구니? 삼성의료원 두 번째 의사가 몇 번인지 좀 알아봐줘요. 147이야, 137이야. 이거 좀 확인 좀 해줘봐요. 하여튼 삼성의료원에서 의사가 두 번째로 발견됐고 137이지. 그지? 의사 2명 아니에요? 호송 인력 1명하고 137번.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어제 그러니까는 WHO에서 한국이 메르스 대처를 잘했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야. 왜 그랬냐? 그랬더니만 삼성의료원 두 번째 의사는 보고를 안 했대요. 어저께 이미 145명이 확진 환자였어. 그죠? 그러면 137번 환자면 이미 그저께 발견된 환자란 얘기야. 그렇잖아. 그런데 그걸 WHO에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 137번 환자인 이 삼성의료원 의사가 확진 전에 15일 동안 진료를 했다는 거야. 15일 동안 진료를 했고, 그 다음에 호송 인력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얘 입원시켜라. 그러면 끌고 이렇게 옮겨준 사람 있잖아.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감염되어 있었는 상태에서 9일 동안 근무했다는 거야. 증세가 나타나고도 9일 동안 일을 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접촉한 수백 명.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들이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은 환자들이야. 예. 138번 의사.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료원이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그 평택의료원은 자체 폐쇄를 했잖아. 사건 발생 초기에. 그죠? 그러니까 평택의료원이 몇 명 발생했을 때 폐쇄했나 좀 알아봐. 근데 지금 그러니까 현재 환자가 150명 중에 삼성의료원에서 감염된 사람이 72명이야. 그 72명 중에는 외래 진료에 따라왔던 사람도 지금 확진 환자가 있어. 그지? 지금 72명 중에 외래 환자, 응급실이나 직접 접촉하지 않은 그냥 삼성의료원에 그 외래 병동에 왔던 사람들도 지금 확진자가 있단 말이야. 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그러면 삼성의료원을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정부 주장은 뭐냐면 의료 대란이 걱정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삼성의료원 환자들이 지금 막 딴 데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잖아. 그죠? 삼성의료원으로 갈 사람들이 지금 안 가고 딴 데로 가고 있는데 의료 대란이 걱정된다고 그러면서 폐쇄를 안 하고 있어. 내가 궁금한 건 부분 폐쇄한 구역이 어디냐고. 어디를 폐쇄했어? 삼성의료원에서 부분 폐쇄한 데가 어디야? 내가 지금 뉴스를 찾아봤는데 어디를 부분 폐쇄했는지 알 수가 없네? 혹시 응급실이야? 아니면 응급실만? 응급실하고 외래를 부분 폐쇄? 그러니까 응급실하고 외래만 부분 폐쇄하고, 그럼 이제 나머지 병상은 그냥 가동되고 있다는? 응급실 외래 입원? 그러면 전체 아니야? 응급실 외래 입원이면 전체 아니야? 무슨 얘기야? 새로운 입원 환자를 안 받고 있다. 응급 수술만 하고 있다. 아니 무슨 얘기야? 지금 어디를? 초진 외래? 초진 외래만 지금 폐쇄? 응급 수술만 한다고 들었다.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야? 응급 수술을 제외하고는 수술을 안 하고 있다. 이 부분 폐쇄 이 기사에 어디를 폐쇄했는지 나와요? 내가 아침에 못 찾았구나. 잠깐만. 부분 폐쇄 이거 정확하게 알아봐야 돼요. 진짠지. 예. 메르스 의심 증상에도 불구하고 9일간 환자 이송을 담당했던 직원이 확진 환자 판정 나면서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삼성 서울병원이 결국 부분 폐쇄 결정을 내렸다. 13일 밤 메르스 총력 대응을 위해 부분적인 병원 폐쇄 조치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병원의 외래 및 입원 응급실 진료가 이날부터 전면 중단됐으며 수술 역시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입원 환자를 찾는 문병도 모두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병원은 감염된 모든 메르스 환자의 진료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자기네 병원 의사가 증상이 나타나니까 보건소로 연락을 하랬구나. 보건소로 가라고.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폐쇄 요구를 일축해온 병원 측이 사실상 폐쇄 조치에 준하는 부분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병원의 환자 이송 담당 직원이 메르스 의심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9일간 근무를 하다가 확진 환자로 판정되면서 응급실의 병원 전체로 메르스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농후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이송 환자가 왜 응급실에 들어가 본 사람 알아? 나는 응급실에서 병원으로 입원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보통 누워있는 환자를 이송해주는 병실까지 이렇게 끌고 가고, 그리고 응급실에 온 사람들을 검사받으러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지금 확진 환자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을 9일 동안 만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즉각대응팀도 137번 환자의 확진으로 삼성 서울병원의 응급실, 병동, 외래 등에서 다수 접촉자가 발생했다며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 측의 폐쇄를 압박했다. 즉각대응팀은 이어
접촉자를 즉시 파악하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면서 이 대책에 따라 메르스 접촉자 관리 및 환자 진료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뭐 즉각 하고 촉구했다. 촉구한 거네. 이송 요원의 메르스 확진 이후 입원 중인 밀착 접촉자 37명은 1인 격리를 12일 밤에 완료했고 이로 인한 간접 접촉자 127명에 대해서도 1인실 격리를 진행 중이고 확진 전 접촉자 직원 52명도 모두 자택 격리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미 퇴원한 직간접 접촉자 215명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전화로 발열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이상 징후가 생기면 즉시 방문해 검사받을 것을 안내했다고 병원은 덧붙였다. 요게 사실인지, 예, 이렇게 보도만 나온 건지 이게 진짜 사실인지 확인을 직접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여전히 정보를 제대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이 삼성병원에서 접촉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넘기면서 이 삼성의료원이 환자 이름만 주고 전화번호는 연결 안 주고 그랬다는 거야. 서울시에서 삼성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 조치를 하려고 저기 명단을 내놔라 그랬더니 이름만 주고 전화번호를 안 줬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삼성과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 내용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 이제 지네가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지 그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는 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부분 폐쇄 이게 외래 입원 응급실이 폐쇄됐으면 전면 폐쇄하고 뭐가 다르지? 난 이해가 잘 안 되네. 현재 입원 중인 환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 이게 부분 폐쇄라는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어. 예. 이 정도면 완전 폐쇄 아니에요? 이건 완전 폐쇄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왜 부분 폐쇄를 하는 건지, 예. 말이 부분 폐쇄지, 그건 폐쇄가 아니다. 완전 폐쇄라면 전 직원이 휴무를 해야 된다. 하여튼 좌우지간, 지금 상황은 이 삼성의료원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잖아. 근데 삼성의료원은 언제부터 삼성서울병원이라고 불렀어? 나는 삼성의료원이라는 말로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삼성서울병원이라고 불렀어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 나기 전에는 다 삼성의료원이라고 부르지 않았나? 근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 나니까 삼성서울병원이라고 계속 부르대? 그치? 삼성의료원이야, 삼성의료원. 사람들은 삼성의료원하고 다른 줄 알아. 예. 삼성의료원인데, 그죠? 삼성의료원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지금 삼성서울병원이란 데가 삼성의료원이지? 내가 잘못 아는 거예요? 삼성서울병원이 삼성의료원 맞지? 같은 병원 맞지? 같은 병원인데 옛날에 다 삼성의료원으로 불러놓고 지금은 삼성서울병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삼성서울병원이라고 한참 전부터? 뭔 얘기야. 내가 몇 달 전에도 작년 가을에도 거기 환자들 다 삼성의료원이라고 불러. 입원할 때. 작년 가을에 내가 입원한 사람 얘기를 들어도 삼성의료원에 입원했다 그랬어. 그리고 사람들 전부 다 올 봄에도 삼성의료원으로 간다 그랬지. 누가 삼성서울병원이라 그래.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삼성의료원으로 유명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삼성서울병원이라고 이제 공식 명칭으로 지금 하는 거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삼성의료원하고요. 삼성서울병원하고 같은 병원이에요. 그거 잊지 마시고. 자,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의술을 자랑한다는 삼성의료원. 국내 최고의 의술을 자랑한다는 삼성의료원. 거기다가 원장이 감염내과 전문의야. 감염내과 전문의가 원장으로 있는 삼성의료원. 그런 삼성의료원에서 지금 현재 확진 환자 150명 중에 72명이 삼성의료원에서 감염된 사람들이야. 삼성의료원은 정말 최고의 병원일까요?
지금 또 뭐가 돌고 있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삼성의료원 괴담이 돌고 있어. 그러니까 삼성의료원에서 이렇게 환자가 급속도로 퍼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뭐 일부러 퍼뜨린 거 아니야. 이런 또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이 있어. 일부러는 아니에요. 일부러 퍼뜨린 게 아니라 기본을 안 지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삼성의료원이 기본을 안 지켜서 그런 거지. 뭔가 일부러 퍼뜨린 건 아니야. 일부러 퍼뜨렸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또 잡혀갑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말 하는 거 덩달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얘기한 놈은 안 잡혀가요. 왜? 걔네들은 뒤를 봐준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잡혀가. 함부로 여러분은 그렇게 의심을 막 얘기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았지? 좌우지간이 삼성의료원에서 그렇게 급속도로 퍼질 수 없다. 퍼질 수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 병원에 그 왜 이제 슈퍼박테리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10년 전 돌아가실 때, 지금 8년 전이지. 8년 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큰 병원 있잖아. 종합병원 중환자실에는 슈퍼박테리아가 살아. 그래서 매번 이렇게 갈아입을 옷을, 종이로 된 옷 있잖아. 종이로 된 전체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일회용으로 버리고 그러잖아. 일회용으로 버리는 이유가 그 슈퍼박테리아 때문이야. 그러니까 병원이 사실은 이게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중환자들이 죽는 이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슈퍼박테리아 때문이에요. 옛날부터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많이 죽었어.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병이 병원에서 많이 옮아. 내가 그랬잖아. 지난번에 왜 첫 번째 지난주인가? 그 1일인가 2일에 병원에 방송하면서 내가 1일인가 2일에 방송하면서 인턴 얘기했잖아. 인턴들이 경무에 시달리고 모든 환자를 경계 없이 만난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감염성 질환은 그런 의료진들에 의해서 많이 전염이 되는 거야 원래. 그래서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올 봄에도 메르스 확산 의심된다. 조심해라. 그런 경고가 있었다며.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메르스에 대한 무슨 대응 훈련 한 거라며. 근데 그 대응 훈련 하고 있는데 막 환자가 생기고 죽어가고 그런 거야. 근데 박근혜는 여대생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막 그런 거고. 삼성의료원 산하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성균관의과대학. 그러니까 삼성의료원이라는 개념을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성균관의과대학이 삼성의료원 산하다라고 표현했구나. 근데 내가 주변에 환자가 많다고 그랬잖아. 환자가 많은데 보통 지금 그 문제가 된 삼성서울병원을 삼성의료원이라고 불렀고, 그 강북삼성은 강북삼성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삼성창원은 삼성창원이라고 불렀지. 이 삼성의료원에 입원했다. 그거 강북삼성에서 누가 삼성의료원에 입원했다 그래. 그런 말 안 했지. 예. 핑계대지 말라 그래. 이 삼성의료원에 대해서요. 예. 그 삼성의료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된 삼성서울병원을 얘기했지 다. 이건희도 삼성의료원에 있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치? 그지? 그 지난달인가 삼성의료원 얘기 나왔지? 그지? 맞아. 그래. 뉴스에서도 이건희가 삼성의료원에 입원했다 그랬었어. 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다고 뻥치는 거야. 아이 새끼들 진짜 티난다 티나. 삼성서울병원은 이럴 때만 쓰고, 뭐 이건희가 입원했다 그럴 때 삼성의료원 쓰고. 자, 예. 아니 이게 명칭의 그 심리학이에요.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새누리당 의원이 잘못하면 실명만 나와. 새누리당 뭐뭐뭐란 얘기도 안 해. 실명만 나와. 그니까 뭐 가령 뭐 저기 누구니 안상수 아니면 걔 누구였어 홍문종 이런 식으로 이름만 나와. 그런데
새정치연합에 누가 잘못하면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누구누구 이렇게 나와. 아니면 야당 국회의원. 이거 봐요.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인 걸 기사 찾아봐야 알 수 있어. 제목으로는 절대 안 가르쳐줘. 실명만 얘기해. 근데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이나 누가 잘못하면 야당 국회의원 이렇게 써. 그래서 새정치연합 의원들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격화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새누리당 쪽 사람들이 뭐 기초의원이 잘못했잖아. 그럼 아예 그 도봉구에 있는 한나라당 구의원이 사고를 쳐도 도봉구 의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신안군 의원도 한 명이 잘못한 건데 그 사람 무죄 받았어? 근데 신안군 의원 이렇게 얘기해. 아니 왜 새누리당 국회의원만 한 사람 이름 불러주고 나머지는 야당 그럼 뭐라는 줄 알아? 국회의원은 워낙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이름을 부른대. 그러면 야당 국회의원의 야당이 이름인가 보지? 성이 야고 이름이 당인가 보구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름만으로도 인지도가 있어갖고 이름만 쓰고 야당 국회의원은 이 성이 야고 이름이 당이야?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이야? 이게요, 이름을 통해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이름을 통해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이게 일종의 보도지침이야. 일종의 이 언레기들이 만들어내는, 언론이란 이름의 쓰레기들이 만들어내는 그 이미지 전술인 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김한길 보좌관 출신의 뭐 정치평론가가 박근혜를, 저 타고난 싸움꾼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박근혜가 타고난 싸움꾼이라는 거야. 고지전에 능한 타고난 싸움꾼. 표현이 굉장히 멋있잖아. 그죠? 만약에 노무현이 이랬다라면 타고난 개막장이라고 했을 거야. 그죠? 박근혜를 타고난 싸움꾼이라고 불러줘서 그 이미지를 업시키는 거야. 뭔가 박근혜가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정치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죠. 그게 이제 단어가 주는 심리학이야. 명칭이나 단어를 통해서 낙인효까지 일종의 왜 그 순간 입 밖에 내므로써 그에 대한 이미지가 확정된단 말이야. 타고난 싸움꾼이라는 말은 어떤 박근혜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는 듯한 인상을 주는 표현인 거죠. 아주 나쁜 표현이야. 박근혜가 무슨 타고난 싸움꾼이야. 타고난 투정꾼, 내지는 타고난 남탓꾼, 타고난 막장이란 말이면 몰라도 무슨 싸움꾼이야.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말을 통한 이미지 작업의 한 축인 거예요. 그걸 또 막 보도 중이잖아. 타고난 싸움꾼이라고. 아주 지랄들이야. 무슨 타고난 싸움꾼이야. 타고난 개막장이지. 뻑하면 남탓. 영혼 없는 이벤트. 그 다음에 인기 높단 개뻥. 그거 지금까지 몇 번째야. 사고 날 때마다. 뻑하면 시장 갔다 오고. 그래서 지지율 올랐다가 뻥치고 말이야. 벌써 오늘 지지율 올랐다는 기사가 아마 지금 준비 중일 거야. 그지? 끼고 자빠졌어. 자, 좌우지간.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요, 절대 삼성의료원이란 말 안 써. 이건희 입원했을 때는 삼성의료원이란 말을 남발하던 언론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는 삼성의료원이란 표현 안 써. 삼성서울병원이란 표현을 써. 이게 바로 언어의 마법이야. 그러니까 삼성의료원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언론이 다 짜고 삼성서울병원으로 불러주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좌우지간. 삼성의료원에서 두 번째 확진자 의사가 나왔고 수백 명을 접촉했어. 근데 그뿐만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이송 요원. 그 이송 요원의 문제는 뭐냐. 증세가 발현된 다음에도 9일 동안 근무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또 두 번째 문제야. 이게 삼성의료원 어마어마한 뭐 병원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3,000명이 2,944명이 비정규직이었대. 하청업체.
이 이송 직원도 하청업체였다는 거야. 삼성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수천 명 직원 중에 3,000명 가까운 숫자가 그 하청업체 직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삼성의료원에서 격리를 안 했다는 거야. 관리를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증세가 나타난 다음에도 9일 동안이나 환자들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 하청업체 직원 3,000명을 전수조사하겠다. 이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이 박원순 시장이 어저께 뚜껑이 열렸더만. 어젯밤에 뚜껑이 열렸고 더 이상 삼성의료원을 믿고 맡길 수가 없다. 삼성의료원 자체적인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기다릴 수 없다.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어젯밤에 얘기를 한 거야. 그러자마자 오늘 아침에 박원순 시장을 검찰에서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라고 수사하겠다는 뉴스가 떴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그 삼성의료원 의사가 박원순 시장을 명예훼손했다고, 고소를 했다는 거야. 그걸 검찰에서 박원순 시장을 그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예, 수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무슨 이제 어저께 만들어진 회사에서, 어저께 만들어진, 그니까 이제 35번 환자가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고소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저께 만들어진 무슨 괴단체가 고발을 하니까 그걸로 수사 들어갔다고? 이 말을 정확히 하게 돼. 고소라는 말은 피해자가 직접 하는 거예요. 고소라는 말은 피해자가 직접 하는 거야. 그러니까 35번 환자는 고소를 하는 거고, 어제 만들어진 괴단체가 있다면 그거 고발이야. 근데 어저께 만들어진 괴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오늘 수사 들어갔다는 건 말이 안 돼. 내가 오늘 아침 들은 거는 그 35번 환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다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만들어진 괴단체는 그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 그거 말고 그 35번 환자가 고소했다는 거, 그걸로 수사한다고 아침에 뉴스가 나왔어. 그쵸? 아침에 내가 라디오 뉴스를 들었을 때는 35번 환자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가지고 수사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아유, 왜 스피커가 없어? 안 가르쳐줘? 스피커 안 주고 막 와서 들으라 그래갖고 지금 계속 너의 이상형 이정희만 부르고 있는 거야? 자, 좌우지간 지금 이제 박원순이나 손석희를 막 공격하면서 지금 메르스 물타기라는 거잖아. 지금 이제 박근혜가 이제까지 위기를 맞을 때마다 했던 방법이에요. 예. 위기를 맞을 때마다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가령 국정원 대선 개입, 최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있다. 그래서 구속 수사하겠다. 그렇게 발표하자마자 최동욱 혼외 자식이 있다! 개뻥을 쳐가지고 넘어갔어. 그죠? 그 다음에 계속된, 그 다음 이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걸로 이제 막 8월달까지 다시 국민이 모이니까 이석기 내라는 뭐 있다! 개뻥을 쳐갖고 넘어갔어. 그죠? 그리고 나서 이석기 내라는 뭐에 대해서 증거가 안 나왔다라고 막 그랬는데, 국정원 간첩,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걸 계속 밀고 나가려다가 작년 1월 달에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터졌단 말이야. 그때 다행히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박근혜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은 물타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막 심각해졌는데 그거 어떻게 물탔어?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 폭행했다! 그걸로 물탔잖아. 그 다음에 세월호 특별법이 보상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거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고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폭행했다, 그거 다 허위사실이었잖아. 그죠? 허위사실을 유포해갖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국민들로부터 욕먹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물타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덮어씌우기. 예.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문재인한테 덮어씌워가지고
문재인이 뭐 납치 감금을 했다 막 이러면서 감금을 했다 뭐 미행을 하고 감금을 했다 덮어 씌워가지고 대선 치르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가 불리하니까 노무현이 NL을 팔아먹었다 거짓말해갖고 대선 치르고 그리고 나서 이석기 내라는 뭐죄라고 막 뻥카 쳤다가 그거 대법원에서 내라는 뭐 아니다 아로는 없다 이랬던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막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도 막 중국 공문서 위조했다가 걸리니까 뭐 중국에서 뭐가 위조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장난하다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인정하고 지금 박근혜가 계속 패턴이 그래. 지금 이번에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누구에게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박원순 손석희한테 덮어 씌우려는 거 아니야 지금. 박원순 손석희한테 막 욕해가지고 지금 또 넘어가려는.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 국민의 특징 2번까지는 속아주는데 우리 국민이요 2번까지는 속아주는데 3번째는 안 들어줘. 그지? 내가 그랬잖아.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만이 아니야. 왜 그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얘기 그것도 그렇잖아. 2번 거짓말했을 땐 사람들이 속아주지만 3번째 거짓말에 속아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 유병원이 시신 발견했을 때 어떤 그림에 어떤 만평에 그 낙타 시체가 발견되는 그 갑자기 낙타 시체가 발견되는 그 그림이 그래놓고 이제 낙타가 이번엔 내가 독박 쓰나 보다 이러면서 그거 봤어요? 그 그림 좀 갖고 와봐. 그 그림 좀 사진 게시판에 올려봐. 그니까 그 세월호 때 유병원으로 진짜 먼저 물타기를 했잖아. 그래서 막 유병원만 잡으면 된다고 한 달을 떠들었다가 유병원 시신이 발견됐잖아. 유병원 시신이 발견돼가지고 유병원 시신이라 했는데 그때 막 어르신들이 막 화를 내면서 안 믿어갖고 나 되게 당황스러웠다고. 그거 빨리 좀 올려봐봐. 저기 사진 게시판에 아니면 저기 링크라도 올려봐. 빨리 보게. 막 나 보고 싶어서 막 몸이 근질거려. 불쌍한 낙타 그림. 좌우지가 그때도 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게 4월 16일이에요. 근데 유병원 얘기가 처음 뉴스에 나온 게 4월 20일이야. 4일 만에 유병원 얘기를 하기 시작해. 유병원 시신이 6월달인가 발견되잖아. 그때까지 유병원만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 떠들었어. 그런데 이미 발견됐을 때 썩은 지 한 달은 넘어 보이는, 몇 달 돼 보이는 시체를 갖다가 이제 유병원 시신이라고 막,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안 믿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 그 유병원도 사실은 뭐 때문이었냐. 그 이전에 5대양 사건이라는 걸 80년대 말 90년대 초 정권이 위기 때마다 5대형 사건을 터뜨려갖고 그걸로 넘어갔던 거야. 그걸 넘어갔던 게 그걸 경험했던 어른들이기 때문에 유병원 얘기를 또 하고 유병원이 죽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그랬었어요. 예. 잠깐만요. 이게 중계방이 생겼군요. 예. 하여튼 누구의 박근혜의 물타기는 내가 볼 때 지금 이제 이 박근혜의 물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예. 박근혜가 지금 이제 이번에도 박원순 시장한테 덮어씌우고 막 신경질 내가지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박원순 기사 댓글에는 전부 다 뭐라 그랬어. 난 그것도 또 웃겨. 내가 뭐라 했어요. 박원순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 박원순 손석희는 건드리지 마라. 너네 역풍 분다. 근데 진짜 박원순 손석희 기사 밑엔 전부 다 정부욕이야. 그죠? 사진 게시판 떴어? 잠깐만. 떨려. 안 떴는데? 잠깐만. 사진 게시판? 떴다. 속보. 메르스 전파 주범인 북한 낙타를 삼성병원 정원에서 발견. 100골로 발견된 낙타는 국가수 분석 결과 국정원의 입경 기록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통해 미입국한 뒤 평택, 오산, 서울 등에서 집중적으로 침을 뱉고 다녔다고 조사. 이거는 이거 누가 쓴 거야? 메르스 주범 100골 변사체로 발견.
방미 연기한 대통령의 총력 대응, 메르스 종결 국면, 예, 이번에는 내가 뒤집었으나,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원고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썼겠죠? 예, 글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썼고, 예, 이 당황하는 낙타에, 예, 정말 이 그림, 낙타 얼굴 모자이크. 진짜 그러네? 낙타 시신이 모자이크 됐구나? 야, 정말, 자, 우리 국민의 이 유머 감각을, 우리 국민의 이 풍자 감각을 어찌, 막으리요. 네. 그니까 이번에, 저 격리된 낙타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며. 중동 구경도 못 해본 낙타들이 지금 격리돼 있다며. 자, 좌우지간. 좌우지간. 그래서, 이 박원, 이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메르스 환자가 150명 확진, 그 중에 사망자가 16명, 10% 이상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부터는요, 그냥 치사율이라고, 약간, 내가 지난주까지는 뭐라 그랬어. 우리가 일단 치사율이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병원 내 감염이고, 주로 기저질환, 즉 어떤 중한 질병을 앓고 있던 노인들이 죽은 거기 때문에, 이걸 치사율로 볼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 얘기가 달라져. 왜냐하면, 지금 이 확진 환자 중에 젊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초등학생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저질환이 없었던 사망자가 나왔어. 예. 지금 기저질환이 없었던 사망자가 나왔다고. 지금 건강한 청장년층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원래 중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던 중환자가 아닌 사람 중에 사망자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메르스에 대한 모든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거죠. 예. 메르스에 대한 의사가 3명이에요? 의사 2명 아니야? 잠깐만, 내가 지금 의사 2명까지는 확인했는데 자꾸 삼성의사 3명이라는 사람, 의사가 3명이에요? 이송요원 말고? 그러면 삼성의료원에서 4명이 확진이야, 의료진 중에? 의사 2명에 이송요원 1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사 3명에 이송요원 1명? 그럼 4명이야, 총? 35번, 62번, 137번. 아니, 그러면 137번은, 아니, 무슨 얘기야. 62번이면 훨씬 더 오래된 환자잖아. 뭐야, 저거. 62번이 삼성의료원 의사? 잠깐, 62번이 삼성의료원 의사예요? 아니, 62번 의사가 삼성의료원 의사야? 내가 무슨 선동을 했어. 네가 감동한 거지. 112에 신고할 놈일세. 그러니까 62번도 의사일 순 있는데 32번이, 그러니까 62번이 삼성의료원 환자는 아니죠? 삼성의료원 의사는 아니지? 건양대에서 심폐소생술을 한 의료진이다. 예. 잠깐만.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의사 2명이 아니라 3명이, 씨발, 진짜. 어떻게 된 거야? 계속해서 생방송 중에, 잠깐만요. 내가 이 뉴스는 못 봤어. 메르스에 감염된 삼성병원 의사가 알려진 것과 달리 2명이 아니라 3명으로 확인됐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가장 먼저 확진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35번, 13일에 발표된 확진자에 포함된 138번 외에 62번 환자 역시 삼성의료원 의사다. 62번 환자는 지난 7일 확진자 명단에 포함됐다. 삼성서울병원 수포전파자로 알려진 14번 환자를 직접 진료했는지, 또 이 환자가 14번 확진 후 격리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보건당국의 발표를 종합하면 삼성의료원 의사인 3환자 모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에게 노출됐고 순차적으로 4일, 6일, 12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35번은 알려진 대로 병세가 위중하고 138번 환자는 양호하고 138번 환자의 확진 사실을 발표한 이달 7일과 13일 모두 두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체류했다고만 밝혔다. 반면 다른 의료기관의 경우 확진자 현황을 발표할 때 의료진이라는 사실을 대체로 공개했다. 그러니까 62번, 예. 그 62번 환자가 삼성의료원 의사가 맞았고요. 그걸 이제까지 정부에서 숨겼다는 얘기네. 삼성의료원하고 정부에서 그동안 숨겼다는 얘기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이 뭐냐. 지금 계속해서 정부가 그동안 국민을 속여왔던 게 들통이 나고 있어. 그럼 뭐가 문제냐 하면, 앞으로 메르스가 진짜 진정이 돼도 국민이 안 믿는다고. 이 정부가 계속해서 숨겨왔다라는 게 들통이 났기 때문에 정말로 메르스가 극복이 돼도 국민이 메르스에 대한 공포로부터 복구가 안 된다고. 강퇴해라. 왜 강퇴 받아야지 뭐 너네 저기 등급이 올라가니? 아니 왜 이렇게 막 강퇴해달라고 막 저기 애원을 해? 중계방에서 막 강퇴해달라고 막 애원을 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야지 레벨업 시켜준대? 하여간 지금 굉장히요, 이 메르스 사태가, 네, 누가 선동을 했어. 네가 감동한 거지. 지금 메르스 사태가 생각보다 지금 심각하게 상황이 진전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야. 정확한 노력을.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적극적인 어떤 대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가 메르스 관련해서 한 짓이 뭐야? 돌아다니면서 쇼만 해요. 메르스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라 그랬더니 동대문 시장 가서 쇼핑을 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10%가 넘어가고 있고 건강한 청년, 그러니까 30대, 40대 환자가 초등학생까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의료진이 그 환자가 있는데 숨기고 있다가 들통이 나는 사태까지 발생이 됐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관련해서 한 일이 동대문 가서 쇼핑한 거야. 원피스 2번 샀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어. 지금 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이게 대통령의 정확한 대처라고 보십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 메르스라는, 다른 나라에선 질병으로 취급도 안 하는 메르스로 전 세계 사망률 2위를 기록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지금 동대문 시장에 쇼핑 갈 때냐? 그래놓고 청와대에서 쇼핑을 갔는데 국민들이 환호했다는 뉴스를 지금 보도자료를 뿌린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에? 만약에 노무현이 이랬어봐, 벌써 탄핵한다고 지랄했겠지. 자, 근데 뭐 워낙 이제까지 박근혜가 한 일이 없잖아. 뭐 대통령이 저래서 걱정될 필요는 없어. 왜? 옛날부터 계속 그랬어. 옛날부터 계속 그랬고, 지금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상황을 극복해 가고 있는데, 좌우지가 이제 박원순 기사 밑에 보니까 박원순을 막 어떻게든지 지금 이미지를 훼손시키려고 아주 쌩 지랄들이야. 그게 이제 이 주말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무슨 목사들이 만든 밴드가 있대요. 목사들이 있는 밴드에다가 박원순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그런 글을 어떤 목사가 올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거 법적인 처벌받을 수 있다. 빨리 삭제해라. 삭제를 안 하고 버티더라는 거야. 지금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도대체 그 목사들이 누굴까 참 궁금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박근혜는 계속 박원순을 까대다가 안 되니까 이제 검찰을 시켜서 박원순을 이제 수사하라고 그런 거 아니야. 뭐 허위사실 유포했다 그러면서 그 수사에 들어간다. 물론 나는 이 검찰이 정말로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진짜 할 건지. 근데 내가 말이에요. 내가 소송을 많이 당해봐서 아는데, 보통 이제 누가 이제 고소고발하잖아. 그러면 이제 고소고발을 만약에 이제 한 4월 달쯤 했다. 그러면 내가 조사받으러 6월 달쯤 가요. 보통 사건이 접수가 되면 그 사건 접수된 게 검찰로부터 나한테 와서 조사받아라 한 데까지 2달은 걸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 의지만 밝힌 건지, 예. 나는 물론 지금 이 검찰이 검찰이 제정신이라면 이번 사건을 가지고 뭐 박원순 시장한테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런 주장은 난 못할 거라고 봐요. 지금 그 국민들이 쓴 댓글도 보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메르스 잡느라고 바쁜 사람한테 무슨 짓이냐. 이게 지금 대세 아니야? 그쵸?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을 수사하겠다는 그 기사 밑에 댓글이, 예, 지금 박근혜가 퍼뜨린 메르스 잡느라고 바쁜 사람을 왜 괴롭히느냐. 이게 지금 대세죠? 그죠? 이게 댓글은, 국민 대세는 그래. 국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이, 이 박원순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메르스 잡느라고 바쁜 사람 왜 괴롭히냐고 막 이제 욕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왜 이렇게 신속하게 박원순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혔을까? 무엇보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나는 그 애매한 시점, 예. 박원순 시장이 어저께 삼성의료원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랬기 때문이 아닐까. 예. 이 박원순 시장이 삼성의료원을 이대로 둘 수 없다. 정부에서 개입해야 된다. 보건당국에서 개입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삼성의료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거 아니야. 감히 성역인데, 여전히 삼성의료원은 정부가 지금 개입하고 있지 않아. 지금도 성역이야. 삼성의료원에서 150명 환자 중에 72명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그래도 성역이야. 그런 삼성의료, 감히 성역을 박원순이 건드린 거죠. 예. 이 검찰이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결정했다는 게 팩트예요. 자, 요거하고 별개로 먼 옛날에 검찰과 삼성의 기사가 떠올라요. 뭐냐? 옛날에 이 삼성에서 사법부 판사 검사들한테 삼성에서 돈 주고 키웠다는 거. 삼성 떡값 사건. 삼성 엑스파일 기억나요? 삼성 엑스파일? 예.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삼성에서, 예. 90년대? 80년대, 90년대부터 이 삼성에서 판검사들에게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을 삼성 장학생이라고 불렀고, 우리는 삼성 떡값 검사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삼성 떡값 문제, 한마디로 떡값 판사, 떡값 검사들을 수사하라고 그랬더니만 그 황교안이가 그 당시에 그 판검사들을 아무도 처벌 안 하고, 조사 안 하고, 도리어 그걸 공개했던 노회찬만 수사했던 거 아니야. 노회찬하고 몇 명, 돈 주고받은 놈들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까발린 사람들을 막 처벌했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그걸 뭘로 덮었냐? 삼성 엑스파일로 덮었어. 아니, 연예인 엑스파일.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떠져서 떡값 검사들의 명단, 그것까지 기자회견을 했어.
그때 이제 그 떡값, 진짜로 떡값을 배달했던 삼성 출신의 어떤 변호사가 명단을 공개한 거야. 실제로 삼성에서 관리한 명단이다. 그래갖고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판검사 명단이 쫙 공개가 됐었어.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그들이. 그리고 승승장구했지. 계속 승진하고 계속 잘 나갔어.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터진 게 2005년 6년이에요. 2005년 6년에 삼성 엑스파일이 터졌는데, 그 터졌을 2005년인가 그 문제가 터졌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터졌냐? 연예인 엑스파일이 터졌어. 예. 연예인 엑스파일이 터져갖고 뭐 아주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있던 여배우가 뭐 언론사 사장하고 분가분가 중에 언론사 사장이 뭐 저기 복상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그 연예인 엑스파일이 막 수십 명이 동시에 터졌어. 탑스타들에 대해서. 뭐 최고의 남자 그 연예인은 뭐 무슨 저기 도박빚을 지어가지고 그 무슨 재벌가의 세컨드였던 여자랑 뭐 결혼을 대가로 얼마를 받고 이런 얘기가 막 그때 다 터진 거야. 그때 엑스파일 사건으로 수십 명의 그 탑 연예인들에 대한 엑스파일을 뿌려가지고 그래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삼성 엑스파일을 덮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판검사들은 삼성으로부터 돈 받았던 판검사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했다는 거야. 장자연 사건은 2009년 사건이고 이건 2005년 6년 사건이야. 예. 2005년인가 그 삼성 엑스파일 기자회견이 2005년 가을이에요? 2005년 가을 아니면 2006년이야. 내가 그때 2006년 정도로 기억나는데 그 2005년에서 6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삼성 엑스파일이 터지자마자 그 연예인 엑스파일을 터뜨려가지고 그 사건을 묻었다고. 그리고 그 삼성에서 돈 받고 삼성에서 떡값 받았던 판검사들이 여전히 사법계에서 실세야. 도리어 걔네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더 잘 나갔어. 그게 하나의 팩트야. 그게 하나의 팩트라면, 그러니까 그 장자연 스캔들은 그 장자연 리스트로 박연차 리스트를 만들어갖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사건이고, 그거 말고 2005년에, 예, 2005년 6년경에 2004년이 정확히 아니야. 내 기억에 2005년 아니면 2006년이야. 내가 어떤 회의 들어갔을 때, 그때 막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연예인 엑스파일 얘기하면서 정신이 없었어. 내가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야. 2005년 6년. 내가 그 회의 들어갔던 거 그때 2005년 6년이었어. 하여튼, 그러더라. 2006년경이었나 보다. 하여튼 그래서 그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이 몇 달을 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미지에 타격을 심하게 받았지만, 여전히 활동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주장했던 게 뭐야? 기획 스캔들.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로, 진짜 스캔들이 터진 연예인들은 매장돼. 다시는 CF 출연을 못해. 그런데 그 당시에 엑스파일에 나왔던 연예인 대부분은 그들도 잘 나갔어. 그게 특징이야. 그지?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물타기 하고 있네? 장자연 사건으로 왜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물타기 하지?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하고요, 구멍동서 사건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물타기를 하지? 소위 구멍동서라서 뭐 언론사 사장들이 이렇게 장자연을 괴롭혔던 건 2009년 사건이고, 지금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은 삼성 엑스파일 2005년에서 6년경에 그 참여정부에서 재벌들하고 선을 그었어. 그 노무현 정부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다음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터진 거야. 그 삼성 엑스파일을 덮기 위해서 연예인 20몇 명의 22명인가? 22명인가 23명에 관한 그 시크릿을 터트린 거야. 그게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이고, 장자연 리스트는 2009년에 장자연 리스트가 터졌는데, 그 장자연 리스트를 덮기 위해서 정치적인 박연차 리스트라는 걸 띄우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을 막 수사해갖고 마치 대단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
그거 2009년 사건. 구분을 해야 돼.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야? 삼성 엑스파일. 뭐요?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고 있다고. 삼성 엑스파일 사건은 뭐예요? 삼성 엑스파일 사건. 삼성에서 우리나라 판검사들한테 용돈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삼성 관련 비리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판검사 수준에서 아예 덮게끔 정리했다는, 그게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야. 여러분이 지금 이거 삼성 엑스파일 사건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삼성 엑스파일 사건 처음 듣는 사람도 있어. 왜? 그 당시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법을 지키는 그 최후의 보루인 사람들이 부패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였어. 최후의 보루인 판검사가 썩었다는. 물론 검사는 옛날에 과거에 독재정부 때 고문하고 막 이런 한패였지만 판사들까지 삼성에서 부패시켰다라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심각한 사건을 연예인 스캔들을 대량 터뜨려가지고 덮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그 연예인 스캔들에 나왔었던 연예인들이 아직도 잘 나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 그러니까 기획 스캔들이라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어떤 정치적 추문을 덮기 위해 터뜨린 연예인 스캔들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광고에 나와. 잠깐 CF 잠깐 쉬었다가 바로 CF에 나와가지고 막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는 뭐야? 기획 스캔들이야. 정치적 추문을 덮으려는 기획 스캔들. 그 여러분 판단하시고요. 좌우지간 그 35번 삼성의료원 환자가 박원순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근데 그 허위사실 유포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그 증상이 나타난 상황에서도 1565명을 만나고 다녔다 라고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잖아.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박원순 시장이 정보를 입수하게 된 거는 정부에서 지들끼리 회의하는 과정에 나온 말을 서울시 공무원이 듣고 그걸 전달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팩트로 확인된 게 뭐예요? 이 확진 환자가 35번 환자가 격리되기 하루 전, 격리되기 하루인가 이틀 전에 1565명이 모이는 그 재개발 조합에 갔었다. 그거 팩트 아니야. 그런데 그게 뭐가 허위사실이라 그러면서, 허위사실이란 부분은 뭐냐? 그 증세가 나타난 다음에도 그 직간접 접촉을 했다. 그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비염 이상의 특별한 증세가 없었다. 자기가 특별한 증세를 못 느꼈다 이거야. 아니, 격리되기 하루 전까지, 증세가 악화돼서 하루 전까지 쥐가 증세를 못 느낀 거지. 그러나 이미 한참 전에 감염이 됐고, 그래서 증세가 나타난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비염으로 느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박원순한테 지금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 유포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1565명을 접촉한 건 사실이잖아.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 적반하장 이 삼성의료원 의사의 주장도 문제지만, 지난 주말에 있었던 거, 35번 환자가 뇌사에 빠졌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런 기사까지 나왔잖아. 그지? 그게 지난 주말에 나온 기사죠? 박원순 시장에게, 지난 주중이었나? 언제였어? 박원순 시장, 35번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그러면서, 지난주 목요일이었나 보다. 그래갖고 그 가족들이 박원순 시장한테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뇌사에 빠졌다라고 그런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거기에 막 댓글 요원들이 작업하다가 걸린 거 아니야. 그거 오보였다고. 응.
아니, 누가 생사를 오가고 있는 사람한테 욕을 했어? 누가 욕했어? 어? 누가 욕했어? 내 이 정도가 욕이야? 박원순한테 책임을 묻지 않았으면 우리가 비판을 안 하지. 어? 그런데 자기가 정말 뭐예요? 이미 29일에 삼성의료원에서 환자 확진됐다는 게 알려졌어. 그런데 그 29일에서 30일에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응급실을 소독했던 게 29일이야. 어? 그러면 이미 그 전에 자기가 응급실에서 그 환자에게 노출이 됐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증세가 있어. 비염 증세라고 주장하지만 어쨌거나 증세가 있어. 31일에 격리되기 전에 그 1,500명이 모이는 데를 가는 게 문제 아니야. 거기에 대한 자기 반성은 없이 의사로서 양심을 지켰다는 둥. 어? 자기네 병원이, 나는 그래요. 자기가 그 병원에 갔어. 나는 정말 양심적인 의사들에게 묻고 싶어. 자기네 병원에 거기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에 대한 얘기가 있고 거기 그 응급실 전체가 소독이 됐어. 그러면 내가 거기 그 응급실에 갔었던 의사라면 조심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나 의사들한테 묻고 싶어. 대한민국 의사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나 진짜 의사들한테 묻고 싶어. 자기가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치료했어. 그런데 그 응급실이 자기가 치료한 얼마 뒤에 여기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있었다라고 소독을 했어. 그런데 그 다음 날 1,500명이 모이는데 가 안 가? 나는 대한민국 의사들의 난 도덕성을 묻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의사들은 그럴 때 아무렇지도 않게 1,500명 모이는데 가나? 어? 자기가 증상이 있건 없건 내가 응급실에서 일을 했어. 그 응급실이 오염됐다. 소독을 했어. 그런데 응급실을 소독하고 다음 날인가 다음 날 1,500명이 모인 데를 가. 그게 의사들은 이해를 해요? 그런 상황을? 의사협회는 뭐래? 그게 의사로서 당연한 거래?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지금? 1,500명이 모인 것도 무슨 강남의 재건축 조합 모인 거야.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 총회에 간 거야. 의사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 어? 의사들은 이 상황을 뭐라고 그래? 의료진들이 지금 봐봐요. 현재 나타난 상황 환자들이 전부 의료진들에 의해 굉장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의료진에 의해서 전파됐잖아. 그지? 지금 많은 150명 중에 상당 숫자가 의료진에 의해서 확진이 됐어. 아, 이게 우리나라 의료진은 기본적으로 그 문제 환자를 진료한 뒤에 조심성이 아예 없는 건가? 우리나라 의사협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지금 나머지 150명 중에 다른 의료진들도 그 의료진들 때문에 지금 막 환자들이 늘어난 거잖아. 환자를 막 이렇게 접촉해갖고. 우리나라 의사협회는 자기네들이 감염됐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해? 조치가 없어? 아니, 지금 나타난 환자가 대부분 의료진과 병원에서 전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진이나 의료진들이, 병원이나 의료진이 그런 감염 위험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전체의 문제 아닌가? 아니, 지금 와서 그런 걸 따지면 뭐합니까라니. 앞으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어? 지금 와서 그런 걸 따지면 뭐합니까라니. 메르스 말고 전염병 없을 것 같아? 보니까요, 지금 환자가 150명이 발생한 이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그 35번 환자가 그렇게 당당하게 막 인터뷰하고 그랬던 이유가 그거네.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의료진들이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료원도 막 자기네들 할 수 있다고 막 뻥치고 있잖아. 그지? 정부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네들이 다 할 거라고 그러고, 의료진들이 막 되게 당당하게 막 인터뷰해갖고 박 시장 비난하고 그랬던 이유가 이거네.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의료 시스템에는 감염병 확산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없나 봐. 어? 이거 진짜 의사협회에 묻고 싶어. 박원순 고소고발하는 그 의사들한테 묻고 싶다고. 우리나라에 지금 감염병이 이렇게 돌 때 그때 의료진의 매뉴얼이 있는지 그것 좀 누가 기자들 추적 좀 해봐. 어? 이번 사태는요, 분명히 병원에서 사태가 돌았어요. 병원과 특정 병원, 평택병원, 삼성의료원, 평택병원, 삼성의료원, 또 메디 어디, 기사 지금 4개인가가, 지금 이게 확산 병원이잖아, 확산 주범. 그 중에 환자 절반 이상이 삼성의료원에서 나왔잖아. 그러면 지금 의료진이나 병원에서 이렇게 감염병이 돌 때 그런 매뉴얼이 없어? 감염 확산을 위한 매뉴얼?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어. 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강제하고 그럴 능력이 없잖아. 우리가 이미 다 확인했잖아요. 우리 정부한테 컨트롤 타워가 뭐냐 물어보면 화부터 내잖아. 우리 아니라고 막 그러고 나중에 발견되면 쌩까고 막 그러잖아. 제가 간첩이다 이러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되고 우리들 스스로가 찾아내야 돼. 우리들 스스로가 얘네가 진짜 그런 매뉴얼이 있나 없나. 우리나라에 이런 감염병이 돌 때 그냥 이런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거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었네. 그지? 진보들이 말톤이 높음. 나 보수라니까. 아우 진보 보수 구분도 못해가지고. 그죠? 지금 메르스 확진자가 현재 150명이에요. 메르스 확진자 숫자가 현재 150명이고 사망자 숫자 16명으로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사망자 수가 세계 2위야, 우리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야. 근데 보니까 지금 병원이나 의료진들이 감염병이 돌 때 어떤 매뉴얼이 없나 봐. 지금 이번에 병원들이 대처하는 태도를 보니까 굉장히 중구난방 아니에요? 어떤 원칙이 없어. 그죠? 감염병이 돌 때 뭐 가령 호송하는 절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해머와이프 아우 이 무식한 야 그럼 젖소 보인 남편은 젖소냐? 아이 무식해. 나는 내가 망치야. 남편이 망치가 아니라. 아유 우리 이제 저질 요원들이 막 급투입됐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감염병이 돌 때 어떤 보건당국의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 의료진이나 의료시설이 갖춰야 될 그 매뉴얼이 없는 걸로 내가 보여. 그치? 있었다라면 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됐겠어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그런 걸 마련해서 보건의료당국에다가 보건의료시설들에게 뭐 요청을 안 했다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볼 때 매뉴얼 자체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러잖아. 300만 명이 감염되기 전까지는 위기 상황 아니다 이러고 있잖아. 16명이 중동 독감으로 죽었는데 위기 상황 아니다. 그 정부 차원에서 대처한 게 지금 박근혜대로 원피스 사와라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메르스로 죽어간 게 16명이야.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게 17명이고 추가로 17명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동대문 시장 가갖고 박근혜대로 머리핀 사고 머리띠 사고 원피스 사와라 이런 거 아니야. 이것들이 진짜 미친 게 틀림없어. 그죠? 정부 대처가 없는 건 맞는데 내가 궁금한 건 병원이나 의료진들이 감염병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가. 내가 묻고 있는 건 그거예요. 지금 박근혜 정부는 없어. 박근혜 정부는 매뉴얼도 훈련을 했다 그랬는데 메르스 대응 훈련을 했다 그랬잖아. 그럼 매뉴얼은 있는 거네. 그지? 무엇보다 기가 막힌 건 지금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 있잖아요. 이게 그 메르스 대응 훈련에 그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메르스 대응 훈련
뭐야, 그거 시나리오대로 지금 발생한 거잖아. 정부에서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메르스 대응훈련 했대. 그 대응훈련 하는 과정에 보면 전국으로 환자가 확산되면서 22명까지 사망자가 나온다. 그게 이제 시나리오라는 거야. 훈련 시나리오. 그 훈련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훈련했다는 거야. 5월 20일까지. 그게 5월 20일 이후에 첫 사망자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매뉴얼은 있는 거야. 정부 차원에서 대응 매뉴얼은 있는 건데, 훈련도 했다는 건데, 이제 대가리부터 꼬리까지 전부 다 대가리들이 나빠가지고, 모른 거지, 매뉴얼을.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것 같고, 거기다가 병원이나 의료진들에게 감염병이 돌 때, 어떤 그 확산 방지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가, 있대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인 매뉴얼. 정부는 정반대로 했대. 매뉴얼이 있었군요. 예. 정부는 매뉴얼이 있었어. 근데 정반대로 한 거야. 그럼 그렇지. 그래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인 매뉴얼. 정부 정반대로 했다. 알려진 사실 은폐 마라 등 적시. 알려진 사실 은폐 마라. 잠깐만. 알려진 사실을 은폐 마라. 알려진 사실을 어떻게 은폐하지? 그러니까 낙타고기 먹지 마세요. 알려진 사실은 은폐 마세요. 알려질. 미안해. 내가 한글 잘못 읽었어. 알려질 사실을 은폐 마라. 알려질 사실 은폐 마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알려질 사실을 어떻게 은폐하냐고. 같은 말이잖아. 알려질 사실을 어떻게 은폐를 해. 알려질 사실을 어떻게 은폐해. 메르스 그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늑장 정보 공개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따라야 될 매뉴얼에는 알려질 사실은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말라는 등의 정보 공개 방침이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 지침을 정하는 시스템을 정부가 스스로 무시한 거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더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정보 공개가 방침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매뉴얼도 좀 부실했고 그나마 있는 매뉴얼을 무시한 거고. 그지? 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항목이 이미 마련돼 있다. 해당 항목은 피해자 배려와 정부의 신뢰 확보를 위해 시의적절한 정보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감염병 발병 시 정부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취해야 될 예방 및 대처 시스템을 정리한 지침서이다. 위기관리 경보 수준 중 정부가 현재 주의 단계를 유지하는 것도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근거로 했다. 메르스 발병과 함께 정부가 마련한 메르스 대응 지침도 이 매뉴얼에 따른 조치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알긴 알았다는 거네, 정부는. 그러니까 아는데 선택적으로 지킨 거구만. 복지부가 지난 12월 내놓은 최신판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서 피해자를 배려한 한편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정부의 신뢰를 확보한다라는 목표까지 명시돼 있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항목 중 정부가 지켜야 될 원칙 중에는 알려질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말 것, 언론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 모든 정보를 공식화할 것, 위기 관련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것. 근데 이게 이제 서울시에도 안 알려준 거 아니야? 정직이 최우선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정직이 최우선. 왠지 이명박이네 가훈 같은 느낌이 딱 드네.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이 매뉴얼을 알고 있었는데, 왜 여기서 선택적으로 이 매뉴얼을 따랐을까? 정부는 매뉴얼을 알고 있었는데, 왜 이 매뉴얼에 선택적으로 따랐을까?